아이들 화장 연령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 기자, 이 어린이가 결국에는 성인용 제품을 쓰기 때문에 어린이용 화장품 규정을 강화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제품의 기준을 강화하는 건 어떤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어린이용 화장품은 그동안 영유아 기준에 적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타르와 보존제 등 제품 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말씀처럼 이 기준을 성인용 제품까지 그럼 넓혀서 적용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그 성인용 제품을 써서 생기는 부작용을, 미연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식약처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원료들이 누구나 써도 무방한 성분들이지만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니까 특별히 기준을 더 높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타르색소인 적색 2호의 경우에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허용되는 등 국가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믿고 쓰란 얘기인데 사실 이 내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소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고요. 다만 식약처는 일단 새 규정을 시행한 후에 어린이 색조 화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믿고 쓰라고요? 그냥 믿고 쓰라. 참 알겠습니다. 아무튼 달라지는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건데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업계는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한층 더 이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키즈용, 주니어용 화장품이 이제 중소기업 제품인 만큼 중소기업은 즉각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제품 출시에 다소 소극적인 편인데요. 우선 국민 보편적인 정서상 대기업이 대놓고 어린이 화장품을 출시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상술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성숙해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 만큼 굳이 어린이용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시장이 작아서 대기업이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요. 이번 시행으로 불량 제품은 다소 줄겠지만 아무래도 가정에서 지도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화장이 이미 하나의 또래 문화로 공고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이 성인용 색조 화장품을 사는 것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없는 노릇인데요. 어린 나이부터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도 이게 부작용이 누적돼서 나중에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씻어내기만 잘해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교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이런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걔들은 계속 사용하니까 올바른 화장품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 시안을 통해서 오일로서 닦아내어주고 그 비누나 이런 것을 깨끗이 닦아야 시안을 해주는. 네, 더불어 식약처에서 발간한 어린이 화장품 가이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프린트를 해왔는데 예. 온라인에서 이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PDF 파일로 이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보시면 입술 화장품에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머리나 눈 화장에는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기 편하게 됐네요. 뭐라고요? 똑똑한 뭐라고 하셨죠?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설 연휴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